당신의 잘못된 아침 습관 9가지. 여러분은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일단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죠. 알람 5개를 모두 꺼버렸으니까요. 그리고 커피가 끓는 동안 TV를 좀 보다가 베이글을 집어들고 문을 나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흔한 아침 습관 몇 가지는 우리에게 정말 나쁘답니다. 채널 고정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일단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누르셔서 밝은 면의 최신 영상을 만나보세요. 9번. 아침 일찍 따끈한 커피를 즐긴다. 잠깐, 커피로 잠을 깨우는 건 정석 아닌가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잠에서 깰 때 몸은 자체적으로 코르티졸을 많이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코르티졸은 우리 정신을 깨어있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니 잠을 이겨내려고 따로 어떤 물질을 섭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도 이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 코치 크리스틴 바티스텔리는 모닝커피가 초긴장 상태와 초조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게다가 몸에 혼란을 줘서 본연의 코르티졸 감독 시스템을 해치죠. 그러면 오후에는 슬럼프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후 1시에서 3시쯤이면 피곤하고 졸리면서 몸이 느려지죠. 모닝커피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10시에서 정오 사이입니다. 8번. 알람을 여러 개 맞추거나 스누즈 버튼을 계속 누른다.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스누즈 버튼은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우선 스누즈 버튼은 주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둘째, 곧바로 일어나는 것보다 피곤해집니다.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다시 잠이 들면 수면 주기가 완전히 새로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15분을 늘린다고 해도 수면에 필요한 모든 단계를 거치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몽롱하고 이전보다 더 졸리고 짜증이 날 겁니다. 첫 번째 알람을 듣자마자 일어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더욱 에너지가 넘치고 훨씬 생산적인 하루가 될 거예요. 7번. 소셜미디어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혹시 여러분도 SNS 확인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뭐 당연하죠. 최신 가십도 알아야 되고 친구들의 업데이트도 봐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소셜미디어를 확인하는 습관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우리 뇌는 여전히 잠에서 슬슬 깨고 있는데 너무 많은 정보를 쏟아붓는 셈이니까요. 취침 상태에서 초긴장 상태로 갑자기 바뀌게 되면 몸에는 하나도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스마트폰은 집을 나서기 전까지 무시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샤워하고 아침을 먹은 후 옷을 입을 때까지만이라도 무시하세요. 이렇게 해야 뇌가 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모든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요. 6번. 아침을 거르거나 단백질이 없는 식사를 한다. 아침 식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라는 사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을 가볍게 들으시면 안 돼요. 아침 식사는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커피 한 잔에 베이글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카페인을 들이키고 토스트를 먹는 건 빠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에너지가 떨어질 거예요. 베이글이나 크루아상처럼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은 짧은 시간 안에 에너지를 줄 수 있지만 몇 시간 후면 혈당 저하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졸리고 짜증나고 허기질 거예요. 양질의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간 아침 식사가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이런 음식을 먹으면 오랫동안 생산력과 집중력이 유지되고 활기가 생길 겁니다. 5번. 이메일 확인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에 SNS가 아닌 이메일을 확인한다 해도 안심하지 마세요. 세수를 하기도 전에 메시지함을 열어버리면 우선순위를 망치는 셈입니다. 받은 편지함에 쌓여있는 업무에 집중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달갑지 않을지도 모르는 업무들이 식사를 하고 샤워를 하는 등의 정말 중요한 아침 활동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고 말죠. 개인적으로 필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 다른 일에 집중하세요. 4번. 일어나자마자 TV를 켠다.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리모컨을 찾습니다. 여러분도 이 중 하나라면 또 없애야 할 습관이 생겼네요. 특히 뉴스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말이죠. 인정합시다. TV에서 보여주는 대부분 내용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코르티졸 수치가 치솟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서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하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침에는 조용한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그러면 안정감을 얻어서 하루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겁니다. 3번.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놓는다. 사람들은 어두운 상태에서 잠을 깨고
새로운 하루를 준비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눈이 적응할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눈을 뜨면 곧바로 방에 자연광이 들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라이프 코치 커클랜드 쉐이브는 아침 햇빛이 체내 리듬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러운 코르티졸 생산으로 이어져서 상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번. 잠에서 깨자마자 스트레칭을 한다. 아침에 스트레칭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건강 웰니스 코치 제프리 시겔은 사실 스트레칭이 제일 좋은 행동은 아니라고 합니다. 잠이 든 상태에서는 척추 디스크가 수액을 흡수하기 바쁩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분 보충 과정의 일부고 디스크가 밤에는 확장되는 이유기도 하죠. 아침에 재는 키가 밤에 재는 키보다 항상 큰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안타깝지만 이런 과정 때문에 척추 움직임이 제한되고 잠에서 깼을 때는 척추가 좀 많이 뻣뻣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어려운 겁니다. 꽤 위험하기도 해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밤새 몸에 쌓인 긴장을 이완시키기 위해 약간의 스트레칭을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다치지 않도록 부드럽게 움직이고 급격한 움직임은 삼가도록 해요. 1번.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한다. 부모님 대부분은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도록 가르칩니다. 겨우 일어나서 느릿느릿한 상태로 침대를 정리해야 하는 그 기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부모님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하는 건 쓸데없을 뿐더러 건강에도 위험하니까요. 왜냐고요? 일단 집먼지 진드기를 소개해드려야겠네요. 우리 침대는 이 미생물로 뒤덮여 있습니다. 놀라울 수도 있지만 보통 침대에는 평균적으로 150만 마리 정도의 집먼지 진드기가 살고 있답니다. 이들의 주요 영양 공급원은 죽은 피부 세포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더한 게 남아있어요. 이 진드기는 우리가 잠을 잘 때 들이마시는 알러지원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이 알러지원은 천식과 먼지 알러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이제 잠을 자면서 우리는 이리저리 돌아 눕고 땀도 흘립니다. 전자는 죽은 피부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후자는 침대 시트를 적시죠. 그러면 이 침대 진드기에게는 하나의 축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를 정리한다면 이런 진드기의 땀, 죽은 피부를 모두 커버 아래에 가두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점심 못 먹겠네요. 동시에 침대를 그대로 놔두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에 모인 더러운 것들이 모두 빛을 받고 신선한 공기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와 시트에 아주 필요했던 통풍이 되면서 마르게 됩니다. 런던 킹스턴 대학의 스티븐 프렛러브 박사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습기가 부족할 때 진드기는 수분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 침대를 하루 종일 그대로 두는 게 사실 제일 좋은 겁니다. 만약 정 어쩔 수 없다면 회사나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정리를 하세요. 그때쯤이면 진드기가 대부분 죽었을 테니까요. 혹시 여러분의 아침 습관 중 제가 언급한 게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친구와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해요.